폭락장에서 그야말로 거부가 된 전설적인 투자자다. 피라미딩 매매 전략이라고 하면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점점 더 비중을 실어서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반대되는 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나면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요. 손실이 나면 이거를 계속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내려가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을 비중을 실어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수익이 나지 못하고 손실이 장기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데, 하락장, 약세장에서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기법과 투자 원칙이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의 전문가는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이야기 오늘 들려주시죠. 네,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에 대한 거, 그다음에 피라미딩 매매 기법에 대한 거는 그동안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보면 특히 중요한 4가지 선도주를 따르라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전환점을 포착하라. 세 번째가 시드머니인 원금을 잃으면 안 되겠죠.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네 번째는 매수 비율을 정해두고 분할 매수하라.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시장이 우선이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라라는 게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항상 투자할 때 원칙으로 삼았던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를 보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의 차트를 보시면 지지선이 붕괴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작년도 9월 달이죠. 9월 위기설 때 기록했던 8월, 9월 달의 저점을 대부분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증시가 저점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은 제가 볼 때 무의미하다. 저점에 대한 예측은 아직도 시기상조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약세장에서는 호재에 둔감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오늘은 보면은 WTI 유가가 29불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단기적인 저점 지지선이었던 30불이 붕괴되는데, 이제 저항선이 됐던 30불을 돌파하려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 100을 넘어가면서 고점을 기록했는데, 달러 인덱스는 전체적으로 98에서 99 쪽에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신흥국 통화들은 연일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시장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대항하는 방향으로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특히 저점이 붕괴된 대표적인 게 S&P 500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S&P 500을 한번 보시면 지난 8월, 9월 달에 기록했던 저점들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였습니다만 1812를 장중에 기록해가지고요. 1800선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미 S&P 500의 지지선은 2000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2000선이라고 봤었는데 1800선도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4천억 위안, 인민은행에서 4천억 위안을 지금 유동성 공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1조 3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는데도 지금 중국 증시는 3천선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증 환자한테 어떤 항생제, 잘 듣는 항생제를 투입했다고 했을 때 내성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항생제는 듣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실물 경기 회복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추가적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대감에 따른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이미 그동안에 여러 차례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보면 이게 시장에 지금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보면 4천억 위안의 공급 부양 얘기가 나오고 나서요. 시장에 강력한 반등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 지난 2015년 작년 9월 달에 기록했던 글로벌 9월 위기설 때 기록했던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어요. 2850을 깨고 어제 2844를 기록하고 지금 2900선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런 정도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실행했다면 3000선을 넘어가는 강한 반등이 나왔어야 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30포인트 뭐 거의 한 2% 가까운 강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정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시작된 거냐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아시아 증시 중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게 홍콩 증시였죠. 그래서 홍콩 금융당국에서 홍콩 달러를 매입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홍콩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지수산 항생지수로 보면 2만 선인데 2만 선이 하루아침에 그대로 붕괴가 됐었죠. 그래서 역시 그날 저점 그다음에 18,000 19,000선도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오늘은 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역시 홍콩도 지금 강도 높은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원자재 가격은 급락하고 또 유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 위기 의식이 또 고조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서는 이게 추세적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흐름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 엔저를 바탕으로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보여줬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작년 6월 달에 기록했던 2952 고점을 찍고 나서요. 지난 8월 달에 또 저점을 기록했었는데 이걸 깨고 내려가서 지금 16,387 어제 저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엔화가 지금 116엔대까지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증시는 사실상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뭐 단시간에 멈추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셔야 될 거는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대세 하락장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유럽의 맹주라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이 저점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독일도 한번 보시면 지난 8월, 9월 달에 기록했던 저점들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위기설 이후에 지금 2016년 새해 접어들자마자 글로벌 증시는 다 같이 동반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선 붕괴 이후에 1900선까지 무너지고 1800선이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도 갔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 3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오른다고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뭐 흥분하거나 그러면 저는 흥분해서 또 그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낙폭 과대 업종 또는 경기 민감주들 쪽에 자세히 보시면 그런 쪽에서의 동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그동안 오르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경기 민감주들 쪽에서의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거를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 지금 지난 8월 달에 기록했던 1800선을
코스피는 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보신 글로벌 증시들은 그때 작년 8월, 9월 달에 저점들을 다 깨고 내려갔지만 코스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좀 안도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세적인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지난 700선 고점 이후에 지금 670선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8월 24일 날 기록했던 저점이 610입니다. 그러면 정말 글로벌 지수 중에서 우리 코스닥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시장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불확실성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확실한 전망이나 예측을 내놓을 수 없고요. 또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그 흐름을 뭐 이런 것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누구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장이 계속해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실을 짧게 가져가고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뭐 중국의 춘절이 있고 우리는 또 설날 연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이나 종목에 대해서 무리한 배팅은 삼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29불까지 반등을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퀘스천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유가, 중국인,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보면 35거래일 정도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수급적인 측면, 오늘의 기술적인 반등, 단기 급등을 추세적으로 우리가 지금 낙폭 과대주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를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매도한 거를 따지면은요, 35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됩니다. 그 매도 규모만 해도 6조 원이 넘고 있는데요. 사상 최장 순매도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30불을 깨고 내려간 다음에 보면은 다시 29불대 정도에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5불도 붕괴된다, 20불도 위험하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유가가 더 이상 급락한다, 이런 공포의 극대화 시점에서 오히려 타이거 ETF 원유 선물이라든지 정유주들의 저점 매수하는 그런 역발상적인 매매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가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과 우리나라 쪽에 중국이 경착륙을 하느냐, 연착륙을 하느냐 갖고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7%대 상승은 이미 어렵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미 이제 2016년도에는 5%대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비중이 3분의 1이 넘어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이러한 그 성장률 추이는 우리한테 상당히 민감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중국은 이제 2014년에 7.4% GDP 성장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작년에는 6.9%를 기록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2014년에 GDP 성장률 3.3%를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는 2.6% 정도로 GDP 성장률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디플레가 또 극심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더블 딥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연도별 GDP 성장률을 보면 최근의 흐름이 경착륙의 공포가 일어난 게 10.6, 9.5, 7.7, 7.3, 그 다음에 6.9로 뚝 떨어지는 불과 한 3, 4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거의 한 40%, 50%까지도 추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글로벌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신다면은요,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에서 전환점을 포착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레전드에 듣는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였습니다. 피라미딩 매매 전략 속에서 시장의 주요 변수들을 좀 짚어봤네요.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을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이죠?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